이쯤 되면 각 경우의 수에 따라서 뭐 인용을 할 거면 인용 결정문, 또 기각하면 기각 결정문, 각하면 각하 결정문 다 써놨을 텐데 아직까지 이렇게 판결 절차가 안 잡히고 있는 것.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 황도수 교수님이요. 헌법연구관 2호예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생긴 지 두 번째로 헌법연구관 되신 분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헌법연구관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 교수도 오래 하셨으니까 헌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 굉장히 권위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황도수 연구관 그 교수님도 연구관일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초안을 헌법 연구관들이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뭐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 각하면 각하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 재판관들이 연구관들한테 아 이거는 이런 결론으로 그 대충 써놔 이렇게 지시를 하겠지만 이번 건처럼 윤석열 대통령 건처럼 논란이 많을 경우에는요. 헌법연구관들한테 팀을 짜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기각으로도 한번 써보고 각하로도 써보고 그다음에 인용으로도 써보고 이렇게 그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그 논리적이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 안으로 그 평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미 5대3인지 4대4인지 그 다른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요 이미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득하면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위원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그때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적극적으로 다른 대법관들 설득시켜가지고 그래서 무죄 판결 나왔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헌법재판관 중에서 아주 뭐 권위가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헌법재판소에 소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소장 권한 대행이지만 정식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권위가 없고 그다음에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 진행 똑바로 잘하고 권위가 있고 그랬으면은 이건 이러이러하게 갑시다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이 따라갔을 텐데 지금 그 역할을 못 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 역할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정계선 재판관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계선 재판관은요. 헌법재판관 중에서 완전히 막내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어떻게 그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규칙 봤거든요. 20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일은 누가 잡느냐. 재판장이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기일 지정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재판관들과 협의한 다음에 기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의지만 있으면은 내가 이날 그 선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일 지정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서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은 뭐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뭐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4월 11일이면 11일 며칠이면 며칠 선고하겠다 이러면 되는 건데 네. 그 역할을 지금 문영배 재판장이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네. 그거 그 탄핵 심리 절차할 때는 초시계까지 놓고 그냥 시간 딱딱딱 자르던 분이 선고 일정 놓고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들 속만 태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문영배 대행이 역할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어쨌든 지금 문영배 대행의 역할에 대한 지적들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앞서 이제 김진욱 대변인께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의원 개별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 지도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영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리십시오.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이 세 분의 재판관 이름을 거명하면서 을사오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 반응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은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본인들에게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맹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박찬대 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영배 대행에게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입니까? 명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선동을 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전복 세력입니다. 설 변호사님, 네. 우리가 그동안은 찌라시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민주당 의원들도 민주당 지도부 의원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할 때 찌라시에는 뭐 이렇게 나오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그런 표현도 없이 그냥 바로 실명 다 얘기를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은 저번에 비상계엄 선포 1차 비상계엄 탄핵안과 관련해가지고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면서 뭐 돌아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본인의 스타일을 좀 굳힌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 그룹으로 나눴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우리가 인용을 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 세 분, 예. 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냥 결단해라. 그 다음에 김영도, 정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도 성향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선고를 해라. 그리고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소위 보수 성향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으신데 이분들한테는 배신하지 말아라 라고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원내대표인,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이 이걸 그냥 얘기했을까요? 그냥 분류를 세 가지로, 세 그룹으로 분류를 했을까요? 이걸 가지고 청기 누설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소위 이거 어떻게 아는 것이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걸 어떻게 분류를 왜 한 것이냐, 이분들을. 네. 무슨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인용 의견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바깥에서는. 근데 이분들에게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디서 무슨 소식을 어떤 정보를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바른 방법도 아니고요. 그리고 왜 그분들에 대한 자표를 여기서 해버리냐. 그렇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 세 분, 그러니까 소위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세 분이 이 박찬대 의원의 어떤 이 호명을 들었을 때 내가 반성해서 다시 기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글쎄 저는 오히려 이런 역효과가 났으면 역효과가 났지. 예. 이분들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속이 시원하시겠지만은 글쎄요 민주당 뜻대로 인용 파면 결정이 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